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둘째 토요일 날이죠. 오늘도 이 추천 물건을 20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서 보게끔 되면 먼저 번에 낙찰을 받았다가 현금을 안 낸 것이 오늘 3건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낙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절대 지르지 말으라고 여러분 때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경매를 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버스를 놓치면은 리무진이 온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투자 자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진짜 돈 되는 거 하나를 딱 투자를 해야지, 잘못 투자해놓고 나면 더 좋은 게 나와도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3개나 질러서 받아놓고 그러고서 잔금 안 낸 것이 또 된 것은 그 입찰 보증금 20%라 30% 이렇게 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게 3건이나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또 이번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음이 경매에서는 느긋한 사람이 이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성남 지원의 공장용지입니다. 땅만 나온 거고 건물은 매각 최입니다. 200평입니다. 강제경매로 나왔습니다. 강제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취하가 될 확률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3월 13일 오전 10시에 성남 지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 공장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최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를 건물과 땅을 사서 건물을 잘 지어놨다가 그것을 형한테다가 넘겨줬고, 그 다음에 건물만 어떤 여자분이 다시 사서 있고, 그때 서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소송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반소 이렇게 돼 있죠. 상대편이 건물 철거 하뭐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너, 이렇게 해가지고 반소해갖고 관습법정 법정상권이 인정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았었을 때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건물 주인에게 기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은 초월업 신원리 그랬는데, 제가 요 신원리 바로 위가 무감리고 그 앞에가 지원리거든요. 제가 이 무감리에서 한 30년을 살아갖고 이 동네는 하나게 잘 알아요. 아주 여기는 완전히 공장 동네입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이사 갔을 때는 농사들을 많이 지었었는데, 인터체인지가 가깝고 고속도로가 가깝고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공장들 창고들 많이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땅 한 200평 300평씩 잘라가지고 창고 짓고 공장 지어가지고 세를 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농사 짓는 거 10배를 벌다 보니까 이 동네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들었었어요. 저는 이 땅값은 올라가고 건물 자체는 이 그러죠?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이런 건물을 건물이 있는 땅을 70불에 사서 지료를 받으면서 몇 년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땅을 투자하는 건데 지료를 받으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맨 땅인 경우에는 지료를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료를 받으면서 한 4, 5년 동안 내가 땅을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약점이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이 여기에 뭐냐면 3억이 잡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강제경매로 7,5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50%의 확률로
취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땅만 지금 5억짜리고 건물까지 친다 그러면 한 6, 7억이 넘어가는 부동산인데 이것이 뭐예요? 7,500만 원 때문에 이거를 날린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토지와 건물 주인이 만약에 같으다 그러면은 취하되는 걸 내가 100% 볼 수가 있겠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거든요. 소송을 했다는 얘기는 이 땅 주인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에이씨 그냥 이참에 나 그냥 건물도 내 것 따지고 난 모르겠다 그냥 던져버렸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가 안 될 확률도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죠. 토지가 제일 먼저 누구였었죠? 허송열이었었죠. 허송열인데 보면 허만열로 바뀌었죠. 매매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3년생이고 59년생으로 보면 허송열이가 허만열이 형한테 넘겨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형이 갖고 있었는데 근저당 꼽더니 그 뭐야 광주시에서 근저당 설정이 있는 건 나 또 처음 봤어요. 예, 보면.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 과장이 있는데 건축물 과장 현대 쓰고 있는 건물 주인은 김정임이죠. 김정임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뒤에 거를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가 있죠? 제일 처음에는 호송열이었었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토지 주인이 호송열이었었죠.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썼었고 허만열로 넘겨갔다가 건물만 김정일로 넘어가서 됐는데 건물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공작으로 했는데 땅은 좀 이렇게 생겼지만은 여기 요 보게끔은 이게 뭐가 이렇게 넘어갔나 해봤더니 이 텐트 친 거거든요. 텐트를 친 걸 가지고 옆에 땅까지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점유해서 차지하고 쓰고 있더라고요. 보면 자 이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장인데 이렇게 보면 인테리어 가구 주문 제작 이런 걸로 지금 쓰고 있는 공장인데 여기 보시게끔 이렇게 아까 천막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이 여기까지 이렇게 뒤로 콘크리트 쳐서 옆에 땅까지 전부 다 겸해서 차지하고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보면 이쪽으로 차대고 빼고 이렇게 된 모양 같아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건데 요새 이제 지료 감정을 해서 신청하게끔 되면 보통 한 7%, 년 7%. 땅을 투자해서 어느 걸 사놓고 맨 땅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사놓고 그냥 지료받으면서 몇 년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우에 지료를 받아서 받고 있는데 2개월 이상 3번까지 지료를 내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없고 그 지료를 가지고 이 건물을 다시 경매로 집어서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가 만약에 밀리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위치 자체도 공장이나 이렇게 서울을 가깝고 위치 땅 자체를 투자하는 걸로 봤을 때 저는 권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원주시에 있는 근린상가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거는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지분이 7,405에 2,735라는 얘기는 약 토지는 3분의 1 정도 지분이고 약 건물은 전체예요. 이것이 3월 13일 날 10시인데 자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6억짜리가 2억 7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이렇게 특수 물건을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추천을 많이 할 때 제일 먼저 보면은 토지 전체 건물 지분 매각 그러면 땅 주인으로서 건물한테다가 지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건물 전부 다 하죠. 그리고 땅은 지분이죠.
땅 지분권자가 우리한테다가 너 내 땅 사용했으니까 지료 내놓으라고 청구해요, 안 해요?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낙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편이 땅 주인이 나한테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 내놔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이걸 낙찰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그 우리 정규 강의 때 특수경매 정기 강의 때 항상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땅은 전체고 건물을 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건물이 지분이고 땅을 전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땅은 지분이고 건물 전체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마무리하는 방법을 여러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전부 다 설명을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건 우리 정규 강의 때 그 듣고 만약에 모르신 분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제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가 뭘 갖고 걱정을 하냐면 중앙동이라는 곳이죠. 우리가 시골에서 중앙동 그러면 어디가 중앙동이죠? 중심가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원주의 구중심권이 아닌가 싶은데 원주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갖고 새로 만들어진 동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상권이 옮겨간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6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한번 붙어볼 만 하거든요. 절대 제가 얘기하는 거 아까도 맨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질러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질르는 건 아닙니다. 최저가에서 예의상 뭐 1,000만 원이든지 뭐 얼마를 뭐 1,500이든지 이런 정도는 더 쓸 수 있지만은 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세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쪽에 원주 한번 가셔서 이 동네 근처가 상권이 활발한 곳인지 부상권이 돼서 신상권으로 지금 옮겨가 있는 곳인지 그것만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권이 일부가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6억이 2억까지 떨어졌다면 투자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4천만 원에 200만 원인데 여기 건물이 3층 건물이고 나중에 보니까 한 층을 중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 맨 꼭대기에는 주택으로 돼 있고 1층, 2층, 3층은 각자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빌려가지고 패션 하는 걸로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집을 질 때부터도 층별로 해서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빌려 쓰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뭐 패션으로 한 1층, 2층 다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그 좀 인테리어를 해서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동네 자체는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 아주 옛날에 최중심권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걱정은 원주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됐기 때문에 그 혁신도시 만들었을 때에 정권이 혹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중심 상가가 그렇다면 옛날만큼 명성을 떨치지 못하지 않느냐. 명동이 옛날 명동이 지금 테러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보면 그 상권이 삼성역을 근처로 해서 아마 바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동 이런 중앙동이다 그러면 서울의 옛날 명동이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물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 여기 보면은 요건 나중에 중축해 갖고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그렇게 들어요. 보면 이거 보면 위에 요 집이 뭐 상당히 1층, 2층, 3층으로 따로 세를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 조그만 건물이 한 필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두 필지를 합쳐갖고 하나로 진 겁니다. 안에 이렇게 옷을 디자인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강릉 지원의 강제경매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고 두 필지구 건물이 하나인데 하나는 답이 있고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가 있는데 여기에 답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김 누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유자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뭐야? 김기수 채무자의 모친이자 본권부동산의 지분권자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다가 제가 강조하는 것이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항상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김기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기수라는 사람은 연세가 많아요.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예요? 37년생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37년생 대신 이분이 경제적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낙찰받으면 이 김기수가 다시 사요? 안 사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는 낙찰을 받았죠. 우리는 누구 거를 받았다면 심종영이 걸 낙찰을 받은 겁니다. 11분의 1을. 그러면 다시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김기수도 여기서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면 김기수는 누구네 집에 가요? 누구네 집? 영숙 씨네 집에 가나? 즉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부모가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살 수 있게끔 해드릴 확률이 저는 높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보면은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취하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1억 5,6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먼저 가격 이상 정도는 전부 다를 판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라도 다 팔아서 나눠서 판결문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마진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런 거는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두 필지죠. 두 필지인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 때 농지증이 불필요한 땅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 계획이 잡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거는 집이 상당히 좋고 뭐 해서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지목이 답이 아니고 대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금을 그어 놓으면은 금을 그어 놓고 건물을 질 수도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사달라 하고 요 강릉시에다 요거면 사주게끔 돼 있는데 답인 경우에는 사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힘을 못 쓰는 땅입니다. 이 땅은. 그런 약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요 앞에 땅, 그래서 두 개 했는데 이 앞에 땅하고 건물이 상당히 좋죠. 좋죠, 이렇게.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제가 보면 감나무 같아요. 강릉이나 이런 쪽에는 감 같은 것이 가을에 이렇게 많이 열리는데
이거 회사장 이거 감나무 같이 보이지 않아요? 아, 예. 만나고 맞습니다. 뒤에 밭이 있는데 이 밭은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이 지금 뭐야?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넓혀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에서 도로 넓혀진다면 이 동네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 지금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얘기는 도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우리 친척들도 좀 있는데 작년인가